명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천수 통신송에 나오는 명조들인데요.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학의 유명한 고전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챕터죠. 통신송. 거기에 이제 세상을 천지인으로 설명하면서 삼원으로 설명하면서 이와 기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이 시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두 명조인데 사실 이 고전 설명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적천수에서는 이 두 명조를 비교하면서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기로 하고요. 이 명조를 B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명조들이 둘 다 간목의 기를 받고 태어났고요. 목으로 양의 목이죠. 그리고 둘 다 월일에 토금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비슷하죠. 시간도 둘 다 신시고 그리고 둘 다 음의 연간에 태어나가지고 대운이 역행하고 동일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명조 다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적춘수에서는 A 명조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치고 B 명조를 A 명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 A 명조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진토 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체가 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화가 이 편관인 금을 누르고 있다. 경금을. 그래서 이 화운이 힘을 받던 요 시기에 발달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명조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동일하게 생겼지만 비슷하게 생겼지만 을목이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면서 이 자체가 간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경금과 을목이 만나가지고 간합을 해서 금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살세가 흉폭하고 간목이 술토에 앉아 있다는 거죠. 술토는 신유술 서방 금국에 있어가지고 서방의 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토가 있다는 것은 금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래서 비록 시상의 편인 임수가 떴지만 수가 목을 덮고 있지만 A 명조에 비해 가지고는 A 명조는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한원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B 명조는 시시하게 벼슬 생활을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사실 사주에서는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수월의 사령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지장간 중에서 간목은 가을에 있어가지고 퇴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힘이 없거든요. 오직 임수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연지 해수가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자체가 힘위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금의 살세나 바로 옆에 있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간목을 이어가는 거죠. 책에서는 이 정화가 경금을 누른다고 했지만 정화 자체가 화가 수에 앉아 있거든요. 화와 수는 상극이기 때문에 이 화가 크게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죠. 이 정화가 경금을 누를 만한 힘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경금은 보시면 토에 앉아가지고 토한테 토생금, 생을 받아서 이 경금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진술충이 있긴 하지만 토 위에 앉아 있어서 목 자체가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일지가 목의 여기인 진토라 할지라도. 그래서 A 명조든 B 명조든 수와 목이 용신이다.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수와 목이 용희시라는 거죠. 그리고 수목을 방해하는 토와 금과 화가 기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수목지를 만나야 발전하게 되는데 비명조는 비록 굉장히 약하지만 그래도 운이 목과 수로 향하고는 있는데 A명조 같은 경우에는 화지로 간다는 거죠. 가을에 출생해서 역행하기 때문에. 이 운에 발전했다?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죠. 이 고전의 해석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유명한 고전에 나와 있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명조이지만 이 명조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개념이 불분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임신시가 아니라 신미시가 아닐까. 왜 이게 근토가 되고 그럼 이 사주가 종색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요. 종색격이 되게 되면 간목이 세력을 따라가게 되니까 토금과 화운, 운이 끝내주게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발전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연월일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주가 정해지게 되면은 운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 이 해석은 좀 다를만 한데 임신시일 경우에는 종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목운에 발전해야 되는데 화운에 이 사람이 고위관리 올랐다. 이걸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고 이렇게 관살이 중중한데 오직 약한 임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초반에 토금운에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임수를 합가하는 이 정미대운 치명적이거든요. 용신이 합거되기 때문에 용신 합거죠. 그래서 고전의 설명을 그대로 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비명조 같은 경우에도 적천수 설명이 좀 무리가 있는 게 을령이 합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이게 금으로 화한다? 이 설명은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A명조든 B명조든지 간에 금이 토위에 앉아 있어가지고 월간에 칠살인 경금이 평관 경금이 강력한 건 사실이거든요. 경금이 간목을 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진월이 을목사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무토사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경금이 상당히 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을목도 비록 간목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해수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해수의 생을 받아서 을목이 약하지 않아요. 수생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게 되면은 이 경우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간합으로 인해서 묶이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한자가 어려운데 말고비를 재는 것처럼 묶이게 되는 거죠. 묶인다. 흔히 말하는 합으로 묶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경금이 을목한테 묶여가지고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A명조보다는 오히려 B명조가 더 나아 보이고 결정적으로 B명조인 경우에는 운이 아주 좋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명조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토금이 중중하기 때문에 이 한자나 중국어에서 같은 글자를 두 번 썼다는 거는 저도 한자 잘 모르지만 한문 잘 못하지만 베리베리 같은 그런 뜻에서 가중되는 무겁게 재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관이 중중하므로 크게 발전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운이 도와줘서 하지만 또 천간은 별로 안 도와주죠. 토와 화가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위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수목이 용신이고 여기 있는 목은 기반되어서 용신도 쓰기가 어렵고 해수는 멀리 떨어져 있고 A 명조와 똑같이 임신시라면 천간에 시간에 임수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용신이 되게 되는데 임수는 정화를 만나면 합거되고 정화가 찾아오는 대운은 또 축토, 금을 강하게 생하는 습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 대운이 치명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30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때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를 넘기게 되면은 신금이 있고 진토가 있으니까 자수를 만나면 암합으로 수국을 이루어서 여긴 또 전성기를 맞게 되겠죠. 하지만 전성기를 맞기 전에 하나의 숙제는 치명적인 이 운을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해도 비명조 자체가 재관이 중중할 때 그래도 용신이 임수가 있어서 인품이 있고 운에서 받아주는 게 낫다. 하지만 A명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신미시로워서 종색격이란 모를까 고전 그대로 적천수 통신송에 나오는 그대로 이 명조라고 하게 되면 이 해석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전을 보실 때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의 각 천간지지 간의 세력의 균형을 잘 따져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